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올린 빅뱅 스페셜 콘텐츠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혹시 빅뱅 스페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 콘텐츠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빅뱅이 이제 컴백한다고 해서 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빅뱅 노래를 이제 기다렸지 않습니까? 저도 기다렸고, 이제 어떤 음악 장르, 어떠한 스타일로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죠. 근데 이제 발매된 첫날 이제 노래를 딱 들으면서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을 듣는 순간에 뭔가 그 당시 과거들이 다 이렇게 소환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안에 빅뱅이 걸어온 길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났고, 저도 이제 음악업계에 이제 발다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내 인생의 그 추억들도 같이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느낌?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한번 스페셜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흥행 성공에도 과거 빅뱅 여러 사건들 관련해서 비난하는 여론이 좀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빅뱅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팬들도 힘들어하고, 뭐 가수 본인들은 당연히 더 힘들어했겠고. 근데 난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빅뱅에 대한 대중의 지금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 혐오라든지 단순 증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비유를 하자면 애증? 약간 이런 거.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는 아마 이 두 마음들이 되게 교차하거나 섞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의 음악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감성적인 선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모든 게 하나의 되게 의미 있는 유산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 한편으로 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대중이 가슴 아팠던 이런 감동선까지 요번에 이 노래에 담기면서 조금 이제 노래를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좀 울컥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빅뱅이 발매한 곡이 유산이라는 좋은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K-팝 역사에서 빅뱅은 어떠한 그룹으로 자리매김할까요? 일단은 뭐 YG가 처음 시작했던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 주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느낌이나 컨셉 같은 게 있잖아. 사실 잘생긴 외모라든가 뭐 칼군무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떠오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빅뱅이라는 어떤 그룹은 어떤 음악 자체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고, 그 만들었던 음악들이 정말 대중적이었고, 아이돌이 갖고 있는 어떤 팬덤 간에 특화된 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이돌 팬이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대중들이 환호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아이돌 그룹이랑은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은 그 이미지랑 그 아이돌 개개인의 어떤 인지도, 팬들의 관계, 이런 걸로 계속 연속성을 가져갔다면, 빅뱅은 그거보다 좀 더 오래 뭔가 기억될 걸 같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음악이 있는 거지. 단순히 개개인이 아이돌 어떤 그룹의 멤버로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가 너무 완벽하고 대중적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충분히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빅뱅 팬뿐만 아니라 팬이 아닌데도 빅뱅의 음악을 즐겨 듣는 대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돌의 역사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컨텐츠에서 내년 시상식에 빅뱅이 출연하길 바라셨는데요.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강희동 영상을 찍을 때 무슨 대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2015년 그때 이제 MAAD 그 사관왕 받았을 때 그때 시상식을 얘기하면서 지금 솔직히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빅뱅이랑 빅스타가 우리 시상식에 나온 게 되게 영광이었는데, 좀 준비를 충분히 못 해준 것 같은 느낌. 그 무대를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못 만들어줬던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또 시상적인 면이나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수는 무대잖아. 또 시상식은 무대가 중요한데, 그 무대를 내가 충분히 빅뱅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해줬는가, 이런 거에 대한 후회가 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어떤 대중적인 실망감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 반대급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에 이들이 쓰는 걸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상식과 연계되어서 정말 대중도 원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을 빅뱅 여러분께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시상식 나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가수고 뭐 예전에 2015년 그 시상식 리허설을 제가 좀 기억해보면 리허설하는 동안에 이렇게 스태프들이 막 무대도 꾸미고 막 이거 뭐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가수들이 나와도 그냥 자기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빅뱅 리허설 하려고 이제 무대에 딱 올라왔는데 그때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이렇게 멈추고 무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춤을 뭐 제대로 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동선만 맞추는데도 다들 이렇게 넋을 놓고 그 무대를 쳐다봤다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러한 무대에 이러한 어떤 그루브를 가지고 이러한 음악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행운이었구나. 근데 그 당시 그걸 제가 이제 몰랐으니까 매년 그게 빅뱅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그런 약간 아쉬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빅뱅 여러분 이번에 혹시라도 저희 시상식에 나와주시면 저희가 아주 훌륭한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빅뱅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그 빅뱅이 걸어온 길을 복귀를 했고 그해 나는 뭐를 했지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개인사는 콘텐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왜 이 콘텐츠를 찍었냐면 어쩌면 이 노래가 이제 빅뱅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슬픈 예감이 좀 틀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를 듣는데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나중에 가서 이게 작별 인사가 되더라도 우리 가온 차트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콘텐츠를 아마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